Let's begin now. 땡땡땡이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했는데, 아메이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약간, 아닐 수도 있고, 뭐 이상하단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메이의 방식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메이의 방식이 지금 현재 최근에 21세기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그 지향점에 아메이가 가장 앞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뜻이죠. 아메이 비즈니스가. 할리 데이비슨입니다. 남자들은 뭐 이런 것에 대한 로망이 웬만한 분들은 다 있죠. 우둥둥둥둥 하면서 그 심장을 울리는 소리를 내면서 달리는 그 바이크족들을 보고 헬멧도 안 쓰고 두건을 쓰고 달려다니고 하죠. 가끔 시내 길거리도 보이기도 하고 주말 그러면 교회 외곽에 그룹 드라이빙도 하기도 하고 그러고 굉장히 소리도 크고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 문화처럼 형성이 돼 있거든요. 할리 데이비슨의 그 매니아들인 거죠. 전 세계에 굉장히 엄청 사진상으로만 봐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한국도 있죠. 한국에도 이렇게 지역별로 여기 지금 대전 챕터라고 써 있거든요. 대전 지역인 거죠. 여기도 용인 챕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조직화돼 있습니다. 이렇게 코리아 내셔널 호그 랠리, 호그라고 하거든요. 이게 호그, 요거 호그 랠리 써 있죠. 이게 할리 오너 그룹의 약자입니다. 호그. 매년 정기적인 이런 그 랠리 같은 그런 행사도 갖고 그리고 이런 다 아시죠? 설명 안 돼요. BTS죠. BTS 너무나 뭐 대중음악계 전 세계 거의 뭐 짱이라고 할 수 있게 짱이죠. 짱.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가수 그룹이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한국 그룹으로서 그 BTS에 아미라고 있습니다. 아미. BTS 그룹이 있지만 뭐 아미라는 것도 있는데요. 아미 이 기사도 이렇게 나오죠. 아미 세계 언론과 여론을 움직인다. BTS도 BTS지만 이 아미에 전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BTS의 선한 영역이지만 팬 아미의 기부 팬덤과 함께 만드는 BTS 예술혁명, BTS가 아닌 아미에가 신문에 나온 이유. BTS 뒤에 아미가 있다. 아미, BTS 팬덤 아미, 아미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BTS가 나오면 항상 같이 아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BTS 팬의 아미와 그리고 할리의 오너 그룹 호그 이런 그 팬들이죠. 소비자이면서 팬이면서 단순한 팬도 아니고 그 할리 그리고 BTS 이것들을 좋아하고 그 문화가 있고 단순히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콘텐츠까지 스스로 2차 생성물까지 만들어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같이 상호 교류하면서 무엇을 얼마나 더 큰 것을 만들어내는 단순히 팬이 아닌 그 이상 뛰어넘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렇게 할리 데이비슨 오너 할리 데이비슨과 호그가 있고 BTS와 아미가 있는데 이 로고라고 합니다. 로고. BTS의 로고, 그 팬클럽인 아미의 로고. 이게 합쳐지면 이렇게 방패 모양이 되는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똑같이 저희 아미에도 아미에라는 기업이 있고 아미에를 좋아하는 팬들이자 소비자이자 그 극렬 소비자 팬덤이라고 할 수 있죠. ABO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보면 호그도 이런 로고가 있고 이 아미도 이런 로고가 있고 우리 ABO들도 이런 로고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모든 기업체들은요 이 팬덤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체들은 미팅에서도 우리도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려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도 BTS처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체들이 한다고 해서 이게 만들어지기 쉽지가 않은 거죠. 하려고 노력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이 팬덤을 만들어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기업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그 팬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 아메이라는 기업은 이미 60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팬덤을 갖고 있는 기업체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 봤는데요. 지금까지 팬덤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여행에 미치다라는 그 페이스북 팬 페이지거든요. 이걸 제가 3년 전에 말씀드릴 때는 그때도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이게 작년에 굉장히 안 좋은 일에 연루되어서 이걸 만든 사람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여행에 미치다는 팬 페이지는 어떤 한 대학생 한 사람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페이스북 팬 페이지로 올려놓은 그 여행에 관련된 콘텐츠가 시작이 돼서 만들어진 페이스북에 만들어진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업. 이 팔로워 수가 2014년부터 17년까지 150만 명, 180만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우리나라 여행 관련 업체,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여행사의 팔로워가 100만이 안 되고 10만, 20만에서 한도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10만, 20만. 그런데 이 여행사도 아닌 그냥 페이스북 팬페이지 여행 MC라는 페이지인데 불과 한 3년 만에 200만 명에 육박하는 팔로워 수를 받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각 기업들, 그다음에 각 나라의 각 전 세계 나라의 관광청, 기업, 관광청, 그다음에 그런 여행사까지도 이 팬페이지에 불과한 여행 MC다 이 팔로워에 여기에 조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여기에 들어와서 해달라고, 여기에 들어와달라고, 여기에 콘텐츠를 올리고 여기에서 소비자들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위치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여행사의 팬페이지에 팔로워가 10만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200만이 하니까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게 된 거죠. 영향력을. 젊은 층들은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여행사나 이런 데 가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서 계획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소비자들이 그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몰리니까 그 여행 관련된 걸 홍보하고 싶은 사람들도 여기에 몰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최근 아메이에서도 많이 강조했던 아마존의 플라이휠이죠. 성장을 하는데 가장 낮은 비용 구조를 만들면 가격이 싸지고 그러면 소비자들의 경험이 좋아질 테니까 그거에 대한 트래픽이 늘어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말들이 많아지게 되면 판매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선택할 다양성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게 계속 돌고 선순환이 두 바퀴가 선순환이 되면서 계속 퍼진다는 거죠. 저절로 에너지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 플라이휠이 아마존에 지금 상징해주고 있죠. 이만큼 전 세계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얘기를 드린 건데요. 상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진다고 합니다. 양면 시장이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서로 다른 두 집단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는 양면 시장에서 한쪽의 효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다른 쪽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혜택도 커진다. 아마존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한 말이 피드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셀러들도 많아지고 이게 계속 늘어나고 셀러와 소비자가 계속 늘어나는 선순환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이 양면 시장을 갖는다고 하는 건데요. 넓게 해석하면 기존에 있던 신문, 라디오, 잡지, TV, 백화점, 마트, 포털, 아마존, 유튜브 같은 것들도 다 플랫폼이라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요즘 많이 뜨는 용어라고 해서 플랫폼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플랫폼을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들이. 근데 이렇게 양면 시장,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기에 광고를 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여기에 힘들이 커진 동시에 여기에 힘도 같이 커지게 되는 거죠. 양면 시장이 존재하면서 여기도 커지고 서로 커지고 플랫폼이 커지고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인데요.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같이 커진다는 그 뜻이죠. 플랫폼이 그러면서 같이 플랫폼의 영역이 커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다 아시죠? 다들 되게 유명한 메이커들 브랜드들인데요. 뭐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메이지, 가전, 노스페이스 엄청 유명한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 우리들은 여기서 소비를 합니다. 소비란 것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데 여기서 유라는 건 이게 나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들, 나를 통해서 이 소비자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러 나를 통해서 이렇게 간다는 뜻이죠. 소비를 나를 통해서 간다. 이 뜻 아시죠? 내가 그 포탈 같은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메이가 이 큰 이런 그림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줬지만 아메이 본인은 여기에 위치한다는 거죠. 이런 다른 브랜드들과 같이 소비자를 소비할 수 있는 요 자리에 다른 브랜드 같은 자리에 위치하면서 이 큰 그림은 만들어 놓고 본인은 여기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런 플랫폼 구조를 만들어서 나에게 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B와 C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B2C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죠, 모델이. B2C 모델. 요즘 또 B2C라고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B2C 직거래라고도 하거든요. B2C라고 하죠. B2C.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비즈니스 또 여기 여러 가지 생산자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그다음에 이쪽은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 있고요. 여기를 B2C, B2B 모델이라고 하고 여기는 C2C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메이가 여기서 B2B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이쪽에서. 그리고 이쪽에서는 내가 C2C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메이 브랜드 말고도 아메이 원투원, 우리는 한국 아메이 같은 경우 원투원 같은 모델이 있잖아요. 한국 아메이가 여러 가지 생산자들을 모여주겠다는 뜻을 모여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소비자들을 모으는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B2C지만 B2B 비즈니스와 C2C 비즈니스를 B2C 거래, B2C, B2C로 만들어내는 역할이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 기회를 나에게 준 것입니다. 나는 한국 아메이 자체는 나는 B2B를 할 때 너는 C2C를 해다오 이 뜻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소비자들이 많아지면 이 어마어마한 소비자 가치가 나의 자산 가치가 되는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표적인 카카오 비즈니스 모델이죠. 플랫폼 한국이 굉장히 유명한 플랫폼이죠. 원래는 사람들이 소비자가 이 소비를 하러 이렇게 가던 것을 여기서 종료시키고 카카오를 거쳐서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모든 비즈니스, 모든 사업들 뭐 이자금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택시, 뭐 은행 모든 걸 다 카카오를 거쳐서 가게 만들어 놨다는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를 나를 통해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카카오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곧 플랫폼 된다는 뜻이죠. 카카오 자체가 플랫폼이지만 아메이 비즈니스는 내가 플랫폼, 아메이 자체가 플랫폼이지만 사업자인 나 개인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라고 있죠. 유튜브 다 보시죠. 한국 사람들 전 세계 다 보죠. 브로드캐스트 유어셀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의 방송이라는 뜻이잖아요. 유튜브가. 그런데 이렇게 아메이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유어셀프. 유튜브는 너의 방송이지만 아메이는 당신의 사업입니다. 이렇게 갖고 있죠. 플랫폼이 있겠지만 똑같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요즘 많이 말 나오잖아요. 말을 굉장히 뭐 돈 많이 번다 뭐 이게 많이 해줘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다고 몰려들고 있죠. 근데 대부분 수입은 잘 안 되고 뭐 몇몇 사람들만 돈을 벌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너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뭐 일반인뿐만 아니라 연예인 뭐 일반인 연예인 뭐 전문가 각종 뭐 저기긴 사람들 모두 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있잖아요. 또 똑같이 아메이에서도 개인들이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쪽 아메이에서도 당신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몰려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 비슷하지만 여기는 방송이지만 방송도 이쪽도 어쨌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유명 100만 유튜버들이 생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복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 유튜브 스타를 보고 나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난 여기에 있을 뿐이죠. 그런데 아메이 비즈니스에서는 유명 어떤 사람을 보고 나도 하고 싶다 하면 여기에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같이 생겨서 복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히 성장할 수, 여기서는 나로 끝나지만 여기서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나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유튜브 플랫폼과 아메이 플랫폼의
사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즘 세상이 21세기 되면서 IT 기술과 통신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개인들이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졌고요. 그만큼 힘이 세졌다는 거. 옛날에는 알 수 없었던 조차 알 수 없었던 일들을 알게 되면서 힘이 최근에도 어떤 유명 유튜버 하나가 그 KT 사태 요즘 나오죠. 그 10기가 비싼 10기가 요금제 썼더니 실제로는 100메가바이트밖에 안 나오더라. 뭐 10,000원짜리 요금제밖에 수준밖에 안 나온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걸 하나 터뜨리면서 지금 KT가 흔들리고 있을 정도거든요. 지금 최근 2, 3일 며칠 요즘에 한 명이 KT를 흔드는, 옛날 같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그 힘이 세진 거죠. 개인들이 힘이 세져서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힘이 세지고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그런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모여 있으면 한 사람도 힘이 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힘이 더 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힘의 균형, 예전에는 이 생산자, 정보를 가진 쪽, 정보의 비대칭 쪽, 그 기업 쪽에 힘이 훨씬 셌었고 거의 뭐 주는 대로만 정보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들이 엄청 힘이 세져서 그런 힘이 세져서 기업을 둘러싼 그 커뮤니티, 소비자 그룹 그 주변에 그 커뮤니티로 힘이 이동하고 있다고 이미 했죠. 하고 있고 더 세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기업들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 뭐 팬덤 같은 걸 만들어내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기업을 둘러싼 힘이 커뮤니티를 이동하고 있다는. 그래서 요즘 기업들은 이렇게 소비자들과 같이 가려고 하는 팬덤을 만들고 소비자를 만들어서 내용자를 만들어서 같이 가려고 하는 이런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근데 아미는 이걸 60년 전부터 해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팬덤과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팬덤과 플랫폼 이것들 다 커뮤니티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하는 일이죠. 바이럴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요. 소셜미디어 시대에 당연하게 여기 자발적으로 바이럴이 일어나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그 기업과 소비자가 인간관계처럼 브랜드와 이렇게 상호 작용을 하면서 같이 커지는 거죠. 일방향적이 아닌 쌍방향.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충성도와 애정이 엄청 넘쳐 끓죠.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할리 데이비슨 호브, BTS의 아미 이런 것들이 다 바이럴 막 퍼져나가죠. 저절로 퍼져나가죠. 자발적이죠. 상호 작용하죠. 친구처럼. 충성도 애정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이 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커뮤니티 플랫폼 사업이 있죠. 아미 자체. 기업들이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벌써 2010년 전이죠. 미래학회 컨퍼런스에서 이 학자가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은 오픈 앤 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해야 된다. 아미 비즈니스에 딱 들어맞지 않나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무료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나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벌써 아미에게 위탁하고 있는 많은 기업과 유형과 무형의 제품과 서비스들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한국은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미국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률에서부터 여행, 호텔, 전화, 펀드, 보험, 주유, 경비. 한국에서도 주유도 예전에 들어왔었다고 했었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주유가 나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포드의 창립자죠. 자동차의 왕이라고 하는 포드인데요. 포드가 이걸 만들었죠. 자동차는 그때까지 초호화 사치품이죠.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그런데 대중도 살 수 있는 생필품, 자동차 값이 10분의 1로 싸졌다고 합니다. 뭐 300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뭐 2,000, 3,000달러 하던 차들이 차 값이었는데 포드가 정말 싸게 만들었죠.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면서 정말 본격적인 이제 자동차의 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왕이라는 별명은 포드가 갖고 있는 거고요. 모르는 사람 없으시죠?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들. 이 사람들은 정말 컴퓨터라는 것이 교실만한, 사무실만한 그런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만지는 전문가의 영역이 그런 기계였는데 누구나 집에서 쓸 수 있는 재미난 장난감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최근에는 책상이 아니라 주머니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PC의 시대가 본격적인 개막이 됐죠. 똑같은 의미로 보면 이 두 분은 아메이 창업자시죠. 아메이 창업자는 사업은 자본이 필요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자본이 없어도 내 사업으로 성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셨죠. 그래서 결국 본격적인 자유기업가의 시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자본이 없어도 꿈만 있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의지만 있다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지금 저희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에 소비라고 합니다.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비를 만드는 것이 광고와 유통입니다. 광고와 유통이 없다면 소비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 광고와 유통을 지금까지는 방송사, 신문사, 그다음에 연예인, 엄청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줬었는데 이 광고와 유통의 기회를 개인의 유튜브나 이런 소셜미디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광고와 유통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21세기에 아메이가 더 잘 들어맞는 비즈니스 모델이 된 거죠. 광고와 유통을 개인에게 할 수 있는 게 더 여건이 좋아졌으니까요. 광고와 유통으로 소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더 자본주의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왜냐하면 광고 유통하면서 소득이 생기면 소비할 수 있고 이게 평순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커뮤니티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힘이 공급자 중심의 힘이었지만 지금 소비자 중심 경제가 돌아가면서 이제 권력이 이동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힘이 세졌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아메이에 또 들어맞죠. 아메이는 그 60년 전부터 이 소비자들로 뭉쳐진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ABO 세력, 소비자층 팬덤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아메이는 절대 망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수많은 팬들이 있기, 이 사람들은 무조건 써주니까. 소비자 중심의 경제는 소비자 힘이 세졌다는 거죠.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이런 팬덤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요즘에 또 시대정신 같은 걸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굉장히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이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막 울분을 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각 개인들이 꿈의 실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멋진 말이잖아요. 멋진 말이지만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상에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 아메이는 정말 자본주의의 꽃이랄까? 자본주의의 단점, 현재까지의 자본주의의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메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공정한 기회 규칙을 주고 그것으로 꿈의 실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다 아는 분이실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이클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MTV를 만나면서 MTV가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만나서 팝의 황제가 되었고요. 여기는 BTS입니다. 여기 앞에 이름 써있는 거 보이시죠? 이름 알리려고 PD님들이 얼굴을 보고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얼굴 알 때까지 이걸 입고 다니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아래에 있는. 이름 알리려고 이렇게 입고 다니는 이 친구들이 소셜미디어를 만나서 21세기의 비트즈라는 그 칭호를 얻어가며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고요. 이 손가락 가로키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은 아메를 만나서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한 정책, 행수도 놀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이클 잭슨이 MTV를 만났듯이 BTS가 유튜브를 만났듯이 나도 아메를 만나서 단 사람도 얘들도 그 꿈과 의지 그건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런 것이 있다는 조건 하에죠. 미국 타임즈의 가장 유명한 1년에 한 번 퍼슨 오브 더 이어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그 영향력 인물 하나 뽑는데 2006년도에 사람 얼굴이 아닌 뮤라고 표현을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여기다 박아놨다 합니다. 표지에. 표지를 딱 보면 여기에 보고 있는 사람 얼굴이 여기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정보화 시대에 온 거, 너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한다. 이게 타임즈의 표지 모델이어서 2006년도에 네가 올해의 인물이다. 이게 벌써 14년, 15년 전이잖아요. 이제 너의 시대라는 거죠. 개인의 시대. 정보화 시대, IT 기술, 소셜미디어를 만나면서 이제 너의 시대다. 이게 벌써 15년 전 얘기인데 훨씬 더 네가 됐죠, 이제. 이때도 너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건물 안에 춤추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플래시몹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똑같은 춤을 추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죠.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기는 사람과 보는 사람. 어디에 있느냐. 아예 이 건물 밖에 있는 사람은 이걸 보고 있지도 못하죠. 주도하고 따라하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밖에 있는 사람은 아예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메이 비즈니스 안에서도 그다음에 어떤 사회 어떤 뭐 팔딱팔딱 거리는 게 있는데 그걸 보느냐 못 보느냐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 아메이 비즈니스도 아메이 핵심을 뭔지 알아낼 수 있는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메이 리더분들은 주도하는 사람이고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비자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따라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소비가 있는 사람들은 구경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예 소비도 안 한다. 아니, 아메이는 난 몰라 듣기도 싫어. 그런 사람이 건물 밖에 있는 사람이 되겠고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메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회가 다 그렇다고 보는 거죠. 로마의 상징이죠. 콜로세움, 그다음에 영국, 미국, 아메이 이 사진 올려놓은 것은 최강대국을 번성했던 나라죠. 로마, 그다음에 영국, 미국. 로마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포용성과 개방성.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고 정말 소수자이더라도 내 능력과 그런 것이 있으면 로마에서도 정말 피정복층에 있던 정말 소수자였던 사람이 집정관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영국에 그래서 최강대국이 됐죠. 영국도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그 배경에는 그 개인들에게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산업혁명이 발발하게 돼서 최강대국이 될 수 있던 그 기저가 됐었고요. 미국 기회의 나라라고 했었죠. 기회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으로 가던 거기서 자기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포용성과 개방성 그런 것이 없어졌을 때 같이 몰락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그것이 점점 약해지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똑같이 아메이에요. 포용성과 개방성 정말 전 세계 어떤 기업보다 어떤 것보다 포용성과 개방성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똑같이 섞여있기 때문에 아메이는 정말 지금보다 앞으로 21세기에 어마어마한 기업, 나라와 비교했지만 그 기본적인 근저는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메이는 엄청난 강대국처럼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